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시입니다. 3월 6일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 마이너스 0.43% 추가적으로 이제 85원 조정을 받으면서 19,845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122평선이 지금 19,555원이에요. 많이 근접을 하고 있죠. 이번에는 쌍봉을 맞고서 타점이 높은 상단에서 이제 쌍봉이 생기면서 오래간만에 이제 조정을 주고 있다. 장기간 상승을 한 후에 이제 한번 조정을 주고요. 또 장기간 상승을 한 후에 이제 120일 이평선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주고, 이때는 이제 200일 이평선까지 조정을 줬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장기간 상승을 하고 이제 이번에 다시 122평에 이제 접근을 하고 있다. 중간에 붕 떠서 올라가는 경우는 이제 굉장히 힘들다, 이런 얘기는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느 선까지, 지지선까지 좀 물러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우리가 쉴 때는 큰 나무 아래서 쉬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내가 쉬려고 하는데, 힘들어서 쉬려고 하는데 막 햇빛 들어오고 하는 작은 나무 아래서 쉬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하다가도 어디 가서 털커덕하고 이렇게 걸리는 지점이 있어야 돼요. 62평을 이탈했기 때문에 일단은 122평, 19,550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이때 되면 일정한 자금을 움직이는 게 좋겠죠. 만약 여기도 이탈이 된다 그러면 대략 한 19,000원 선에 200일 이평선 정도의 이렇게 흐름을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증시 강세가 있었는데요. 오늘 돌리질 못했어요. 우리 시장에서는 나스닥 지수를 돌리질 못했고, 지속적인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회 연설이 있었고요. 뭐 그렇게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관세부가 계속 하겠다. 또 알래스카의 천연가스 이런 거 개발하는데 일본과 이제 한국 업체들 수조 달러를 투자한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이 수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업도 없죠.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와서 이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키운 부분이 있고요. 국경 장벽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자세한 내용들 사건들에 대해서 좀 언급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양해가 끝이 났는데 경제 성장률은 5% 정도로 제시를 했고요. 현재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무역 전쟁이든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중국은 대처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밝혀서 그렇게 긴장하거나 하는 모습은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저에는 이제 중국의 이공계 인력 한 해 200만 명 정도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한 8만 명 정도가 이제 박사급 인재가 나와서 전 세계 지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과학 논문에서 이제 거의 상위권을 휩쓸다 하다시피 하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학의 이제 질적 수준도 글로벌로 이제 상위권을 휩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이전처럼 두려워할 대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우리나라의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520억 달러의 이제 반도체
칩 그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잖아요. 이런 걸 이제 폐지해달라 이런 요구도 했기 때문에 향후 삼성전자가 수존의 자금을 못 받을 가능성 뭐 이런 부분도 이제 악재가 남아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언급이 좀 최근에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경제가 좀 2025년 1분기에 좀 하방을 향하고 있고 각종 경제 지표들의 예측치가 이제 그 CT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보면 하방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0 이하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rising risk of stagflation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가 올라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이제 위험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화두로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면 CT에 이제 이코노미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있잖아요. 0 이하로 이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것은 예측치보다 나쁘게 나오고 있다. 지금 현재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기대하는 예측치보다 지금 낮게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거의 뭐 한 3% 정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미국 연준이 선호하고 있는 PC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 2.6%, 그 다음에 헤드라인이 이제 2.5%로서 2%에 근접을 하고 있기는 해요. 지금 현재. 다만 비중이 큰 주택 부분이 이제 여전히 4% 정도, 임금 인상이 한 4% 정도 여전히 이제 인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기는 하죠. 그러나 많이 이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가격이 좀 올라간다. 기업들이 지금 그들의 비용, 2025년도에 상품과 서비스 이 두 가지 면에서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은데 가격은 올려야 되는 이게 이제 수요 견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 우리가 주식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공급되는 것보다 더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을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수요 견인이 있고 지금과 같처럼 공급을 제한하는 관세로 인해서 가격이 높아져서 이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뭐 이런 지금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높아지면 당연히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죠. 그렇죠? 물건 소비가 적게 될 테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수요적인 경제가 너무 좋아서 물건 공급량보다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떤 관세라든가 이런 정책적 혼선에 의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틀란타 연준이 이제 GDP 나우를 통해서 그 미리 경제 성장률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잘 플러스로 버텨왔던 미국의 경제가 2025년도 1분기에 이제 마이너스 2.8%까지 그 하락을 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경제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올라가야 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3월 4일 날 부과가 됐잖아요. 이 자동차는 이제 한 달간 유예가 됐고 캐나다와 멕시코의 25% 관세, 그냥 물건 가격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상당한 이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고요. 중국에는 추가적으로 10% 관세가 인상이 돼서 아마존 포함해서 이제 뭐 월마트라든가 뭐 이런 그 물건을 유통하고 있는 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전부 다 이제 물건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그죠? 뭐 가까운 데는 이제 음료, 식품 뭐 이런 거부터 애들 장난감부터 에너지부터 뭐 전체적으로 다 이제 영향을 받을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상호관세 국가 간의 그 관세 부과 차이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마약 펜타닐이라고 하는 저는 이제 맛을 안 봐서 뭐 어떤 맛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그 유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레이더 총리한테 상당히 그 충분하지 않다. 니들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향후 그 캐나다와 이제 멕시코가
이 펜타닐 미국에 이제 반입하는 이 문제를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게 될지 뭐 이런 부분 여지에 따라서 이 관세가 이제 빠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상호 관세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바로 이 자동차 관세 이것이 이제 딜레이 연기가 됐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딜레이 오토 테러프스 이 자동차 관세를 연기함에 따라서 스탁스하이어 주식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고 포드나 GM, 스텔란티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오르는 뭐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시장에서는 조정을 보였다.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 이제 진입을 못했잖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 때문에 이렇게 진입을 못해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살려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이 주면 사야 되겠다. 근데 뭐 기준점을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 보면 대략 이제 121 이평선 아니면 200일 이평선 이 정도에서 조정이 나오니까 대략 한 요 정도 19,500원 정도 요 정도 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옮겨도 자금을 옮겨도 이제 너무 높은 타점은 아니니까 돈을 잃을 확률이 이제 적어졌죠. 그렇다고 미국 증시가 뭐 이런 데를 깨고서 급락을 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거는 원치를 않을 거예요. 지금 그 선물 시장 얘기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베센트 그 재무장관이나 그 루트닉 상무장관의 얘기를 들어보고 일론 머스크 그 정부 효율부 수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빚, 36조 빚을 두고서 4조 5천억 달러 세금 걷어서 6조 5천억 달러 이거 2조 달러 정도의 그 재정 적자를 지속해서 채권 발행을 하면서 이거 가는 건 불가능하다. 국방비 8조 달러 이거 8천억 달러 쓰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것도. 그래서 향후 5년간 8%씩 줄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국방비에서. 그러면은 대책은 돈을 적게 쓰고 나가는 불필요한 비용들 뭐 보조금, 해외 원조금 이런 거 다 줄이고 불필요한 공무원들 줄이고 이래서 재정 적자를 줄이고 그 채권 발행을 줄이고 금리를 낮추고 에너지 원유 증산을 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이래서 채권 금리도 안정시키고 다운시키고 이자 지급도 적게 하고 그래서 채권 발행을 적게 하게 되면 채권도 안정을 취할 것이고 증시도 오히려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단기간의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지금의 고통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은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봐라. 미국의 채권금리가 떨어지면서 누가 이렇게 채권금리를 하락을 시켰냐. 우리가 일을 잘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이런 고통,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 부분을 감내를 해야 된다. 약간의 고통이 뒤따를 수 있다. 당연하잖아요. 관세가 붙으면 그 가격이 소비자들에게 전가가 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들 뭐 다만 일주일 주고받아서 이 세이빙 저축 없이 그냥 그대로 먹고 사는 이런 서민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이 제일 무서운 거 아니겠어요?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그렇죠? 특히 음식료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무서운 부분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이자 지급이나 이런 부분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높게 유지가 되면 생산성이 더 높아지면 결국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 없이 경제를 끌고 갈 수 있죠. 그럼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야 되고 비효율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파괴와 혁신이 계속 일어나서 기업들의 단위 비용이 계속 줄면서 혁신이 계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노동인구가 계속 공급이 돼서 전체적으로 그 인건비가 폭증하는 이런 사태를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오히려 잘 됐다. 예, 오히려 좀 잘 됐다. 우리가 좀 이 미국 시장에 안 그래도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뭐 최고 높은 가격 21,585원에 사는 것보다는 지금 19,800원에서 좀 조정을 주면 예, 19,550원 요 122편 부근에 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금을 움직여도 왜냐하면 S&P 500이 이제 네, 6,000포인트를 넘다가 5,800포인트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면 해볼 만한 일 아니겠어요? 테슬라도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더 좋게 봐요. 요번 요 조정을. 안 그래도 좀 기다렸었거든요. 이 조정을. 아, 요즘 이렇게 200일 이평선 정도로 이렇게 좀 조정을 좀 강하게 좀 이렇게 한번 줬으면 좋겠다. 뭐 그럴 시기가 충분히 있죠. 지금 현재. 네. 지금 뭐 2년 이상 이렇게 강한 랠리를 펼쳐오기 때문에 사실 뭐 19,500원도 싼 건 아니죠. 지금 올라온 거 이렇게 따지고 밸류에이션 27배 따지면은 절대 그 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은 대규모의 자금은 어떤 경기 침체나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폭락했을 때 뭐 이렇게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고 뭐 20%막 10% 이상 그 폭락했을 때 그때 이제 자금을 좀 크게 움직여야 되고요. 지금은 조금씩 서서히 움직이는데 그나마 최고로 높은 타점보다는 지금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가 조정을 주는 것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때문이든 정책적 불확실성 때문이든 뭐 그 어떤 요인이든 간에 반가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동안 이제 미국 시장에 진입을 못 하셨던 분,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지금 환율이 그 달러 인덱스가 104대까지 내려왔죠. 그 1430원대까지 이제 원이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1430원에서 바꿔서 미국 시장 가기에는 아직도 높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원을 이제 달러로 바꿔서 직접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국내 뭐 삼성증권이라든가 삼성증권 코덱스죠. 이런 상품을 통해서 나스닥이나 S&P 500에 이제 진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저는 나스닥이 좀 좋아 보이긴 해요. S&P 500보다는 예, 나스닥에 워낙 이제 예, 글로벌 강자들이 다 모여 있고 S&P 500도 모여 있습니다만은 나스닥 지수가 조금 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에 지금은 이제 일부 자금을 이전해도 가능한 타이밍이 왔다. 많이는 말고요. 예, 자금을 이제 일부 예, 이전할 타이밍. 예, 그래서 지금 이 조정을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진입을 해야 되니까 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쪽은 너무 높아요. 예, 여기는 너무 높습니다. 이 지점은 안 돼요. 네, 한 여기 정도라면 예, 그래도 좀 용인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에요. 그래서 일부나마 어차피 미국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률이 달라요. 그리고 자유의 그 폭의 넓이나 깊이나 이 파괴와 혁신이 일어나서 계속해서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뭐 국내에 이렇게 비행기로 여행하는 것보다 우주 여행하는 게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 지구에서 물건 날르는 것보다 우주에다 물건 실어 날르는 게 훨씬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죠? 그냥 그런 기업들이 미국에는 탄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탄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원이 달라요. 기업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로 가야 돼요. 지금은 자금을 일부 이전할 좋은 타이밍이다. 예, 오늘 주가 조정 잘 줬다. 만약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강하게 올랐으니까 미국 증시가 오늘 조정을 준다고 하면 내일 또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거의 이제 122평에 닿을 그럴 순간이니까 내일 정도 일부 자금을 이제 만약 시장 환경 봐서 내일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예, 일부 자금을 좀 이전해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내일 정도 조정을 보이면 조금 더 나스닥 지수로 자금을 좀 움직이려고 해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회복력이 빠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중을 잘 조절해서 누적해 가시면은 그렇게 손실 날 일은 없어요. 대신에 뭐 막대하게 사업 소득이 있거나 임금 소득이 있으신 분은 누적 종합금융 과세에 해당되는 상품이라는 거 이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네, 이상으로 그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 역시나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누추한 곳에 들러주시고, 예, 그래도 예, 많은 구독자들은 아니지만 또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뭐 헛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방송 마칠게요.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